안녕하세요. 2015년도 1회차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74페이지입니다. 자, 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18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예, 요거는 아닙니다. 그 앞에 이제 18세 이상이 오타가 좀 난 거고요. 그 뒤에 거 18세 미만이다라고 돼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죠.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 선택한다라는 거죠. 누가 근로자가 선택하는데 출근 시간 혹은 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령자라 하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아니죠.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고령자법에서 연령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준 고용률에 관한 건 아주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고 준고령자는 50에서 55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준고령자라면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것도 아니죠. 3번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기준 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업종 구분 없이 당해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아니죠. 이거 직종 구분이 있는 거죠. 제조업 2%, 운부, 임은 6%, 기타는 3%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이제 근로 조건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성차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자, 지문은 뭐가 있나 봅니다. 당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야 한다. 예, 그러면 차별로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이것도 차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주가 제시한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정당은 당연히 차별이 아닌 거죠. 근데 입증할 수 없대. 그럼 차별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채용 및 근로 조건이 다른 성에 비해서 5분의 4에 미달하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게 말을 좀 꼬는 거죠. 이것도 성차별이 발생하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꼬아서 한번 나온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되는 자가 아닌 것은, 적용 제외자를 우린 교재에서 나왔는데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게 고용보험 첫 번째는 사업이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농림어업인데 4인 이하이면서 법인이 아닌 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사,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미만이거나 혹은 100제곱미터의 건축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이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사 서비스업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근로자.
첫 번째가 65세 이후에 채용되거나 혹은 창업하는 자.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 실업급여는 안 되는데 뭐는 된다? 예, 고용 안정하고 직업 능력 개발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정 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미만이거나 월에 60시간 미만인 자. 세 번째, 공무원. 네 번째, 사립학교연금법 적용자. 다섯 번째, 별정 우체국 직원하고 외국인. 네,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문제는 아마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자가 아닌 것은, 자, 1번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자, 그죠? 제외되죠.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 사람도 당연히 제외자고. 3번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별정우체국 직원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그죠? 예, 여기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번 6개월 미만에 대한 거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예,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근로자 파견과 근로자 공급사업이 내용면으로는 같은데 대상도 다르고 법에서도 다르다 해서 공급 사업자가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있다,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근로자가 있다면, 공급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지휘 명령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근로자 공급 사업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진다면 국내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다. 예, 노동조합. 그래서 항운노조가 하고 있어요. 항운노조. 그 다음에 국외는 많습니다. 제조업도 되고 용역업도 되고 뭐 서비스업도 되고. 예, 국외는 조금 다양한데 국내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인 거죠. 예. 그 다음에 6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재의료금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주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여러 계층이라 그랬죠. 재직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사 예정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직 등록한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 이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교육생을 모집해서 하는데, 이럴 때 계약을 맺으라는 거죠. 그 계약. 그래서 교육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예, 근로로 보한다는데, 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임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라는 거죠. 어쨌든 자, 교육생이 교육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업주가 이 교육생에 대해서 재해 위로금을 주라는 거죠. 근데 이 재해로금 왜 주느냐? 재직자 같으면 산재에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산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산재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산재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재직자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산재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아마 이런 뜻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수탁자의 귀택, 이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요럴 때 본인이 직접 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주에게, 예를 들어서 A 사업주인데 A 사업주가 교육장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B 사업주가 이걸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B 사업주에게 위탁을 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위탁을 준 자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을 받은 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생한테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때는
비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면 이 사람이 그 교육생에게 재의료금을 줘야 되지만 이 사람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생에게 재의료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제가 수업 중에 했었죠. 자, 그 수탁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훈련생이 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예, 그렇다면 수탁자가 주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훈련 시설의 하자에 의해서 훈련생이 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예, 이것도 뭐 수탁자에 의해서 재의료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 적용자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산재 적용자. 재직자일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겠죠. 그럼 산재에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산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재해의료금이라는 걸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의료금을 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은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위탁에 의한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위탁자가 주겠죠. 자, 7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로 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예, 육아휴직 기간에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해고하지 못하는데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해고가 아니고 회사가 문 닫게 생겼는데 뭐 그건 해고가 아니라 예, 뭐 자동 예, 이직이 돼야 되겠죠. 예, 예, 이 경우는 뭐 해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닌 거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사업 종류별 고령자 고용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건 예, 제조업은 2%이고 운부임은 6%다. 예, 그 다음에 기타는 3%다. 근데 여기 부동산을 3%라고 했네요. 그러면 3번 부동산업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9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퇴직금에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또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더라도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예, 뭐 불가피하게 특정성이 요구된다면 그건 뭐 차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이건 맞는 얘기고요. 다음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여자만 저걸 주고 남자는 안 줘요? 저런 휴가라고 해도 차별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당사자의 희망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 아니죠. 노력해야 된다는 노력해. 이런 것들이 말장난이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당사자는 합의한다고 해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가 아니라 2번처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임금의 결정 역시 종전과 달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번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2번이겠네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계속 근로기간을 예전에 했던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1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 전용 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이게 집체훈련입니다. 집체훈련. 그럼 향상훈련은 뭐냐? 향상훈련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방법상의 것들을 물어봤고 향상훈련은 목적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훈련은 훈련을 분류할 때 첫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게 이제 처음이 양성훈련, 두 번째가 향상훈련, 세 번째가 전직훈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양성은 말 그대로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배양시키는 거고 향상은 기초 직무 수행 능력 플러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향상이고요. 전직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직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는 집체훈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훈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격훈련이라는 것도 있고 네 번째는 혼합훈련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혼합훈련은 1과 2와 3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최소 2개 이상 묶어서 하는 것을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집체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교육장 제대로 된 교육장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은 말 그대로 실습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정말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장 오기가 힘드니까 원격으로 해주는, 여러분들 지금 받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동영상 교육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원격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봤던 거 훈련시설을 전용 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하는 건 집체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거죠. 제가 저도 잠깐 착각했네요. 이게 근기법상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맞아요. 근데 지금 물어봤던 거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에서의 용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지금 잘못 지금 인쇄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근로자 개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 개념을 재직자로 한정할 것이냐,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까지를 근로자로 보아줄 것이냐. 그래서 재직자에 한정하는 것이 근기법과 고령자법이 있다 그랬죠. 나머지 법들은
재직자 플러스 실업자까지를 근로자로 보아준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2번에서 설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에요. 재직자만을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실업자 개념은 취업할자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잘못된 거고요. 3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과정, 매체 개발 및 이런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 14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어떤 정책을 말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두 번째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할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리는 항상 누가 주가 된다?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사업주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하는 것도 아니죠. 고용 관리는. 다음에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것. 예, 맞죠.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수립 시행할 것. 예, 그게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예,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만들지만 그 관련된 것들과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중앙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직업안정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하라 그랬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등록하고 해라. 그래서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인력공단. 이런 공단, 여기도 공단이죠. 이런 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그 다음에 직능법에 의해서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이죠.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직능법에 설립된 건 뭐예요? 여기는 교육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알선해줘야 돼요. 그래야 취업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육받으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배우러 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관, 너희들은 신고 안 하고 해도 돼. 그냥 니네 교육생들 자 좋은데 소개 좀 시켜줘. 뭐 이런 뜻인 거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각급 학교에 졸업하는 사람들 더 이상 진학 안 하고 취업하겠대.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유 학생들 저 취업 잘 되게 좀 소개 좀 시켜줘. 괜찮아 하는 건 이렇게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대한상공회에서는 이익집단입니다. 여기는 공익적인 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유산의 경험이 있다든가 혹은 임산부 나이가 만 40세가 넘었다든가 혹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언제라도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 근로자는. 그 다음에 3번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된다.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사산되거나 유산된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뗀 거라면 그런 거는 휴가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다음에 17번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예, 맞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갖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무원은 노동 3권 중 2가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3권의 제한 해서 첫 번째가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만 3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 행동권이 제한돼요. 여기서 주로 법률이 정하는 자는 주로 이제 그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직 공무원.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한되는 층이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죠. 그 다음에 또 제한된 층이 누가 있나요? 예,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이 사람들도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계층은 주로 이 단체 행동권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했으니까 1번이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정치적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맞는데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쓰는 건 아니에요. 2번은 그래서 잘못됐고요. 3번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이것도 단결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인 거죠. 3번은 단체 교섭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이었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단결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17번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하였다. 맞죠? 한국고용정보는 법인으로 하고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예, 이게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말장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한국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고용보험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업은 첫 번째가 고용안정사업, 두 번째가 직업능력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업급여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성보호사업이다. 그래서 모성보호사업을 또 나누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65세 이상인 사람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이것만 안 되고 요 두 가지는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65세 이상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실업급여는 안 되고 요 두 가지는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9번은 정답은 뭘까요? 예,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번 헌법상 노동 3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 보장, 이건 뭐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의 보장, 그렇죠, 이거죠. 노동 3권이 뭐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죠. 예,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보장인 거, 자주적으로. 예,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연소자의 특별한 보호는 근기법상의 연소자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유공자의 우선 근로기회부여, 이것도 노동 3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2015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아까 풀어드렸던 것하고 그 정답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진 않네요.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뒤 교재 뒤에다가 그 기출문제 뒤에다가 해설을 좀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란에다 질문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